과거에 우리 휴대폰 잘하던 회사들 많았잖아요. 네. 크게 따져 놓고 보면 삼성하고 LG가 왜 스마트폰 시대에서 희비가 엇갈렸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삼성은 자체 설계한 AP 엑시노스가 있었고 LG는 퀄컴에서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받았었어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IT에 관한 깊은 얘기를 합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과 이번에는 삼성의 모바일 AP 엑시노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AP 그러니까 모바일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그죠? 네, 두뇌 칩이죠. 두뇌 네, 같은. 두뇌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기존 컴퓨터는 CPU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격인 거죠. 맞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컴퓨터는 네.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CPU가 있고 예. GPU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콤팩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CPU하고 GPU하고 통신하고 뭐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하고 여러 가지 그거 다 해야 칩들을 돼요? 한 개의 원칩으로 만든 거예요. 와. 그게 SoC라고 시스템 온칩이라고 하는 AP인 거죠. 비쌀 수밖에 없네, 그죠? 맞습니다. 예. 제일 가장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뭐 제일 비싼 공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모도 그러니까 사이즈도 줄여야 되고 여러 네네. 공정들을 같이 넣어야 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어가 맨날 어렵더라고. 이 회사마다 그러니까 자기 모바일 아이패드를 설계를 줘서 만들게 네네. 하는 데도 있고 직접 만드는 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뭐 삼성은 그 모바일 삼성이 직접 만드는 모바일 아이패드 이름이 엑시노스인 거예요. 엑시노스입니다. 네. 이건 공룡 이름도 아니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술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네.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우리 지난 10년간의 가장 네. 중요한 어떤 우리 그 삶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휴대폰이 피처폰에서 컴퓨터로 바뀌면서 이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연간 생산이 많이 될 때는 연간 15억대 시장이었고요. 15억 대. 네, 새로 나오는 지금은 이제 많이 쪼그라들어서 12억대 시장인데 인류가 생긴 이래로 면도기의 시장 규모를 그러니까 연간 판매 대수를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거든요. 재밌다. 인류의 역사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 휴대폰 잘하던 회사들 많았잖아요. 네. 삼성도 잘했고 LG도 한때 초콜릿폰으로 삼성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펜텍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죠? 뭐 굉장히 많은 또 옛날에 굉장히 작은 휴대폰 회사들도 많았었어요. 네, 네. 그러면 크게 따져 놓고 보면 삼성하고 LG가 왜 스마트폰 시대에서 희비가 엇갈렸나?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은 자체 설계한 AP 엑시노스가 있었고 LG는 퀄컴에서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결국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이 OS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PC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윈도우 네. OS를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는 애플은 자체 그 만든 iOS라는 걸 썼고, 그러니까 애플은 다 수직 계열해서 폐쇄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 그렇죠. 거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라는 OS가 다 장악을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파이어폭스니 뭐 미고니 뭐 윈도우 모바일이니 여러 가지 OS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뇌 역할하는 AP였어요. 그때는 AP도 여러 업체들이 난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업체들도 네. 오맵이라는 자체 설계 칩이 있었고요. 뭐 그 엔비디아 같은 업체도 지금은 GPU 업체로 알지만 그때 테그라라는 AP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다 싹 정리가 되고 퀄컴 스냅드래곤 같은 그리고 삼성 엑시노스 같은 몇몇 칩들만 살아남았거든요.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최적화라는 게 이제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바일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려면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삼성은 그러면 자체 AP가 있기 때문에 구글 안드로이드하고 딱 붙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안드로이드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 네. 반영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런데 LG는 퀄컴의 한 쿠션, 그렇죠. 퀄컴을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네.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어떤 원하는 방향과 어떤 그런 기술 방향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성능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삼성은 갤럭시라는 폰이 굉장히 잘 팔렸고 결국 세계 1등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고 LG 폰은 뭔가 약간 투박하고 뭔가 버벅거리고 이런 것 버그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뒤처진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제일 중요한 디바이스 혁명이 뭐냐면요.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예전에는 휴대폰이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컴퓨터로 바뀌는 사이클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동차는 우선 동력 변화 먼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변화가 뭐냐면 자율주행차라는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똑같죠. 앞으로 자동차가 바뀌면 이 자동차용 OS를 국내 업체가 할 수는 없죠. 미국에 아마 빅테크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하고 딱 붙어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구겠어요? AP를 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것들.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변화에서는 또 AP라는 게 또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P 엑시노스의 성공이 또 중요해지는 거죠. 와,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중국집을 한다. 주방장 모셔놓고 월급 주면요. 답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빵집을 한다. 제빵 기술이 없는데 주방장 모셔놓고 월급 올려주세요. 네, 더 올려주세요. 또요? 나가요. 그럼 진짜 뭐 영업 안 돼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핵심 기술이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모바일에서나 AP라는 거고. 그렇죠. 와, 그게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또 재밌는 훨씬 거죠. 그렇죠. 자동차도 전장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죠? 거기 좀 이따 하고 일단 네네. 이거 모바일 AP부터 네네. 얘기하면. 그래서 엑시노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단계로.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계가 레벨이 뭐예요? 엑시노스는. 지금 엑시노스는 이 4나노 공정 이제 공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삼성이 엑시노스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자사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에 엑시노스하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보통 한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갤럭시 S23 올해 네. 출시된 네. 스마트폰에는 처음으로 퀄컴이 100% 다 들어갔습니다. 자기네 걸 못 넣었구나.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엑시노스의 성능이 떨어졌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엑시노스는 2200, 그러니까 갤럭시 S22까지만 들어갔고 엑시노스 2300은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공정 수율 잡았잖아요. 4나노, 5나노 수율 잡았으니까 엑시노스 2400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엑시노스라는 AP의 브랜드에다가 뒤에 숫자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세대를 구별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엑시노스 지금은 2400, 네네. 2400 내년에 나오는 24에. 네 갤럭시 S24에 들어갈 모델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때 실제로 엑시노스를 탑재하느냐 네네. 아니면 또 못하면서 퀄컴 걸 갖다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자체 스마트폰 AP에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자동차 AP도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퀄컴은 그 가운데서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퀄컴은. 네. 퀄컴은 네. 지금 나온 제품은 삼성의 그 칩을 압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삼성이 자체 스마트폰에 그 퀄컴 거를 그러게요. 100% 썼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올 연말쯤에 나오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이제 G8 3세대를 S24에 넣을 계획이고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 2400을 넣을 계획인데 네. 두 칩 간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엑시노스 얘기할 때 뭐 공룡 이름인 거 그랬는데 퀄컴은 또 맞아요. 스냅드래곤이에요. 네네. 이게 이런 뭐 만화 네.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이런 걸 달기로 서로 한 건가? 왜 제목 이렇게 타이틀을 달까요? 어, 뜬금없는. 네.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네. 방향이 있는데 네. 제가 AP라는 제품에 네. 대해서 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AP 안에서 중요한 게 CPU하고 GPU라는 어떤 IP 블록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ARM이 제공해주는 그 ARM이라는 네. 그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주는 CPU와 GPU를 같이 썼어요. 초창기 스마트폰은. 그런데 이게 최적화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다 보니까 애플 같은 업체들이 주도를 했죠. 처음에는 CPU 먼저 대체하고 그 다음에 GPU를 바꾸고 나중에는 이제 NPU라는 그 AI
IP 블록까지 다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퀄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ARM의 어떤 IP 블록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는 GPU 먼저 바꾸고 그리고 GPU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 삼성도 이 퀄컴을 잡기 위해서 CPU 자체 설계팀을 꾸렸었어요. 그게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거든요. 그 팀의 이름이 몽구스예요. 몽구스. 네. 네. 몽구스가 봉구스는 우리가 알아. 봉구스. 봉구스 비어는 아는데 몽구스는 모르겠는데. 몽구스라는 동물이 뭐냐면요. 네. 몽구스라는 동물이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스냅드래곤 이러면 뱀 같잖아요. 네, 드래곤 용. 네네, 그렇죠. 우리 잡아먹겠다. 네. 그래서 이제 몽구스라는 팀을 운영을 했는데 네. 아쉽게도 해체를 해버렸어요. 몽구스라는 팀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 엑시노스 어떤 개발사에서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자체 설계를 해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이 제공해주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는 칩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설계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U는 삼성이 자체 설계하기는 아무래도 실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GPU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 아니에요? 엔비디아지만 네, 요 모바일 쪽에서 GPU 설계를 잘하는 회사가 네. AMD. AMD가 원래 AMD에서 모바일 GPU 설계팀이 아드레노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네. 그 팀을 통째로 퀄컴이 사가면서 칩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AMD하고 손을 잡고 그 GPU 블록은 AMD의 어떤 GPU 블록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엑시노스 2200에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네. 그때는 좀 뭐 최적화가 좀 매끄럽지 못했고 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 성과급 받고 이러면 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받나 싶은데 받을 이유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죠? 나름의.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저 자동차 얘기 궁금해서 그쪽 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 AP나 이런 게 사실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컴퓨터가 되고 전자하고 되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렇죠. 그럼 거기도 결국은 나중에 그 삼성의 그 이 시스템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뭔가 모빌리티 혁명에서 뭔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엑시노스 오토라는 모바일 AP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지금 글로벌 그 차량 AP 쪽을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회사에 또 수주를 받았고요. 예. 지금 모비라이라는 회사의 칩도 최근에 얼마 수주를 전에 기사 받았고. 있었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량용 AP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누구냐면 엔비디아, 모비라이 뭐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퀄컴도 이제 좀 여기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여기 덤벼들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정리가 한번 일어나겠죠. 누가 뭐 스냅드래곤 같은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2025년부터 자율주행차 레벨이 3로 바뀌면서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시점이 딱 202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차가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가장 잘할 것 같은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량용 AP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인데 네. 또 엔비디아하고 뭔가 한번 경쟁해 볼 만한 회사가 모비라이인 거죠. 모비라이는 이제 인텔이 인수를 한 이스라엘 업체고요. 네. 예,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야, 그죠? 챗GPT 나와도 엔비디아 나와.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엔비디아. 그만큼 AI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말씀하신 뭐 엔진의 기본적인 에너지 동력원의 거는 차치로 하고 그죠? 네네. 그거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 말고의 자동차의 변화들이 OS가 바뀌고 이제 소위 이제 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장.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들도 뭐 현대차 밑에 모비스라든지 그렇죠. 오토에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 쪽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랑 좀 결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스마트폰 시대처럼 뭔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네. LG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AP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손발 잘 만들어도 머리가 없으면. 없으면 네,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뭐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모바일 AP 삼성의 엑시노스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어딘지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잘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스트를 제품을 제대로 만들기 전에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파일럿 테스트. 네. 칩이 만들어지고 나면 예.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물량들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만들고 네네. 나서는. 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테스트를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 테스나 두산 인수했죠. 네네 테스나를. 맞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회사들이 있고 네페스 아크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그 테스트 할 때 그 소모품 부품이 필요한데 그 소켓입니다. 네. 그런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가 리노공업, 리노공업이죠. 네, 네. TSE, ISC 같은 업체들이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분기에 한 80%였는데 지금 2분기에 90%까지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올라가니까 고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관련된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뭐 PSK, 뭐 원익 IPS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후공정 쪽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후공정이나 공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얘기나 관련주들은 오늘 다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내놓고 네.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책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최강의 반도체 투자. 금이 반짝반짝하네요. 금빛이 반짝반짝해. 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면 책 선전은 할까봐 안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책 좀 한번 공부를 해야 돼. 반도체는 진짜 그죠? 네네. 이 공정 자체가 일단 그렇죠. 되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 투자는 이 반도체 이 출판사랑 얘기해가지고 이 투자자들을 모집해갖고 반도체 라인을 한번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네네. 어디 여행도 갔다 오면 한번 갔다 온 거랑 맨날 보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반도체도 예를 들면 뭐 실리콘부터 이렇게 뭐 웨이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뭐지 패턴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 증착인가 그다음에 네네. 증착, 노광, 식각, 세정, 노크저, 세정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이게 맞습니다. 뭐 그걸 자체를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알아도 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우는 건데 가서 한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뽀짝뽀짝하면서 뭐 레이저가 팍 하고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야 어디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운 좋게 초년 기자 시절 15년 전에는 라인 투어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기자들이 그 여기 담당하게 되면 라인 투어를 시켜줬거든요. 요즘에는 아예 안 보여줍니다. 그만큼 기밀이 중요해져. 기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오염도 중요하고 그렇죠.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맞습니다. 옛날보다 공정이 워낙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반도체 팹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기계가. 네네 맞습니다. 우리 공정 투어 상품 하나 공정 투어 상품 하나 만들죠. 아마 반도체 업체에서 공개를 안 해줄 거예요. 요즘 모형으로 만들면 되잖아. 모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자 기계 세워놓고 자 여기 이런 공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레고 블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엑시너스 얘기. 저희도 뭐 방송에서 엑시노스 뭐 스냅드래곤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오늘 우리 이영수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교만하지만 조금은 한 걸음은 더 나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